요즘 같을 때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부동산을 사시겠습니까? 예. 아마 어느 것도 자산시장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제일 안전한 게 제가 보기에는요, 예적금 같거든요. 아니면 채권 같고요. 왜 예적금이나 채권이 좋으냐. 지금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게다가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채권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기는 짧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가 무슨 만기를 짧게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보시면 올해 안에 말입니다.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그 위원들이 12명이나 됩니다. 17명 중에 12명이 올해 금리를 0.25% 올려야 된다. 그러면 11월 1일에 올리든지 12월 13일에 올리든지 올리긴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예금금리 어떻게 될까요? 예금금리. 미국도 올라가겠죠. 우리도 올라갑니다. 우리도 올라갑니다. 적금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올라갑니다. 예. 예금금리 적금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설령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은 금리를 0.25% 올렸는데 우리는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 2.25%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금금리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몇 가지냐. 기본적으로 미국의 채권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채권금리가 올라요. 그죠? 우리도 채권금리가 오릅니다. 게다가 금융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금은행들도 마찬가지. 2022년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게 채권시장이 난리가 나서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했거든요. 그거 고금리거든요. 고금리. 지금 그 100조가 넘는 지금 현재 따지면 한 11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00조가 넘는 예금이 만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만기가 되면 여러분 은행들이 어떤 활동이 벌어질까요? 마케팅 활동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이자 좀 더 줄게. 나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금금리가 만기가 되는 그 상황이 오니까 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금금리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말입니다. 7월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저축금리 예금금리가 3.68입니다. 3.68. 3.68. 작년 11월에 4.29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숫자고요. 이미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4%가 넘는 정기예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1은행의 이그린 세이브 예금은 4.20%고요. 전북은행의 JB123 정기예금도 4.20%입니다. 제주은행의 제2정기예금도 4.10%예요. 벌써 4% 금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이미 4.29%까지 들어갔던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4.29%를 나오는 예금이 100조가 넘는데 이거 다시 재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페이버는 줘야 되거든요. 이점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점까지 감안을 하면 이게 당연히 말입니다. 예금금리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더 올라갈 거니까 예금금리가 더 올라갈 거니까 길게 잡으면 안 된다. 길게 잡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금 금리에 대해서는요.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채권 시장도 볼까요? 예, 이게 20년, 10년, 30년 국고채보다가 회사채가 좀 낮거든요. 지금 회사채 금리 한번 보세요. 예, 2022년 10월 21일에 5.736%였거든요. 지금 9월 22일 현재 4.650%입니다. AA- 회사채 3년물 금리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급하게 길게 방망이를 길게 잡고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면 아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또 우리 시장의 금리가 뭐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 올릴 것 같은 대세거든요. 우리는 부채에 대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안 올린다 하더라도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예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만기를 짧게 잡고 가야지 지금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기를 짧게 갈아타는 것이 좋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적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길게 가지 마시고요. 아마 그 시점이 올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려서 지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채도 장기채를 사면요. 이게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단기채를 사서 다시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시장이라는 게 참 요지경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벌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돈 벌 수 있는 요소가. 그런데 요즘 같을 때는 자산시장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채권은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량한 회사채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량한 회사채보다는요. 은행채나 특수채를 권합니다. 국고채를 하면 제일 좋고요. 나라 국채는 뭐 망할 일이 없으니까 가장 좋고요. 그런데 뭐 국채가 너무 예금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특수채나 은행채 있거든요. 특수채는 뭐 쉽게 말하면 한전채 이런 거예요. 공기업채. 이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안전하거든요. 아니면 은행채, 금융채도 뭐 멀리 보면 안 됩니다. 멀리. 2금융권 보면 안 되고요. 1금융권만. 1금융권 중에 뭐 5대 시중은행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요. 그렇게 보면 좀 안전한 거 있잖아요. 회사채도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뭐 SK가 망하겠어? SK그룹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삼성은 채권을 발행 안 하니까 삼성은 볼 수가 없고 현대차가 망하겠어? 현대차 거 하지 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서는 저는 다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국채처럼 너무 낮은 또 것은 안 보고요. 물론 국채도 보고 은행채도 보고 금융채도 봤으면 좋겠다. 특수채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시장을 보고요. 요즘은 채권에 들어가는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